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에 비아디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한 차량 바로 이 돌핀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만 23만 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 팔렸던 그 페이스리프트 버전 모델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구형 버전이 들어오게 됐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고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을 해요. 돌핀 그리고 돌핀 액티브입니다. 돌핀은 2,450만 원이고요. 돌핀 액티브는 2,920만 원이에요. 기본형 모델로 봤을 때는 사실 2천만 원 초반대 차량을 이 전기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만큼은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과연 2,450만 원에 부합하는 정말 그 값어치를 해내는 차량인지 제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타게 되는 건 기본형 모델이고요. 배터리는 49.92kWh가 들어갑니다. LFP 배터리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90마력을 발휘를 해요. 자, 디자인을 봤을 때 조금 레이징이 되긴 했어요. 제가 아토3, 그 다음 C, 그 다음에 돌핀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비아디의 디자인들이 대체로 이렇구나 하는 레이징이 돼서 그런지 전기차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무난하고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다.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토3와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ED 헤드램프, LED DRL까지 쭉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범퍼는요. 사실 지금도 그냥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좀 더 정돈이 되어 있는 모양새라서 요즘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더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는 이 차가 소형 전기 해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휠베이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휠베이스가 2700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 거주성이 상당히 여유로워지는데 탑승을 했을 때 제가 2열에 꽤 많이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스퍼 EV랑 이 차를 많이 비교하시게 될 텐데 캐스퍼 EV도 일반 캐스퍼 대비해서 길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박 용도로 사용할 때 되게 좋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차가 그런 캐스퍼 EV보다도 더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충전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돌핀은 외부 V2L 기능을 또 지원을 합니다. 휠 사이즈는 16인치 휠이 들어갔어요. 뭐 휠베이스 대비해서 봤을 때 이미지상 뭐 나쁘지 않은 인치수가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16인치 정도면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인치 휠을 끼우고도 이 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07km가 나오고요. 돌핀 액티브 상위 모델은 354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어요. 뒷모습은요, 사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 리어램프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선들이 겹쳐지면서 앞모습 대비해서 마냥 단조롭지만은 않아요. 디자인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범퍼 하단도 깔끔한데 조금 공격성도 가지고 있고 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저는 조금 왜 이렇게 넣었지라고 하는 게 그냥 BYD 이렇게 레터링만 넣었으면 되는데 Build Your Dreams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문구긴 한데 뿔 이렇게 레터링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BYD 돌핀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이 차의 상징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 차가 이제 전동은 안 됩니다, 여러분. 2천만 원대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대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소형 전기 해치다 보니까 2열 좌석을 폴딩하지 않았을 때는 유모차가 하나 정도? 유모차에 그냥 잡다한 짐들을 조금 실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비아디 차량들이 가져가는 트렁크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깊게 파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더 짐들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좀 실용성에 집중을 한 적재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폴딩을 하면은 꽤 많이 넓어집니다. 자, 선으로 당겨주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꽤 평평한데? 생각보다 저는 이 차가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2열 공간도 그렇고 트렁크 공간까지 딱 확장을 했을 때 꽤 넓어요.
그래서 캐스퍼 EV보다는 확실히 짐이 많이 실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평탄화를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만약에 차박을 하시기에는 근데 조금 다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캐스퍼 EV는 저 1열 좌석이 또 접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이 접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박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냥 평탄화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내는요. 제가 아토3를 저번에 탔을 때 약간 디자인적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 건지 조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 돌핀에서는 좀 실내 무드가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스티어링 휠은 아토3와 동일하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5인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아토3에 들어갔던 것처럼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게 스티어링 휠이랑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0.1인치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에는 8.8인치 계기판 그리고 12.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작은 감은 있어요. 그리고 회전형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아토3 때는 12.8인치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이 너비가 조금 좁다 보니까 살짝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는 T맵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약간 여기 옆부분이 더 보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너무 많이 남는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360도의 3D 서라운드 뷰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아토3 때도 그렇고 화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때 아토3 때도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을 거치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기본 모델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돌핀 액티브로 올라가셔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 물리 다이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표시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만졌을 때나 조작했을 때 어떤 터치감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조작을 하는 게 지금 조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편까지는 아니고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직관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변속도 마찬가지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칼럼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이 다이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칼럼식을 쓰다 보면은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컵홀더 두구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다 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 통일성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한 손바닥 한 면 정도 너비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트는 이 차가 2천만 원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2천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직물을 또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푸조 5008을 봤었는데 푸조는 거의 뭐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지만 기본 모델에서 직물 시트였거든요. 그래서 돌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 등을 대는 타공에 있는 부분도 되게 가죽 질감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운전을 했을 때 이 자세를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운전 자세가 좀 뭐랄까? 약간 이렇게 좀 쭈구리가 그러니까 세미버킷이어서 그런 거는 알겠는데 세미버킷 좋죠. 여기 약간 지지해주기도 하고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시트보다는 훨씬 예쁘잖아요. 근데 타용성이 좀 저는 조금 불편했다. 약간 머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등은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이 골프의 세미버킷 시트를 제가 생각해서 그런지 골프는 되게 편했거든요. 물론 다른 차종이고 다른 급이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행 중에 약간 자세를 최적화하기가 조금 불편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기본 모델에서도요, 운전석과 동승석에 열선 시트는 지원이 되고요. 다만 돌핀 액티브 상위 버전으로 가셔야 통풍 시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야, 와. 그래, 이거 말 못했는데 이거 멋있어. 약간 돌고래 날개 같아. 돌고래 날개가 아니라 돌고래 손?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BYD는 2열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갔던 장점이 바로 이 2열 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성인 남성의 자세로 맞추더라도 주먹이 하나는 무조건 여유가 남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근데 이제 경차고 해치다 보니까 살짝 성인 남성이 앉으셨을 때는 좀 여유는 없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소형차급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뭔가 파티션이 하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감이 있는데 이 돌핀은 진짜 깔끔하고 되게 시야가 좋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이 플랫폼의 3.0 기반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뒷좌석에 뭐 전기차의 특성도 있고요. 뒷좌석에 이 턱이 없어요. 진짜 완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 시트로 가서 옮기는 것도 편리하고 여기에 앉았을 때 이런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좀 거주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포켓이 많은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아토3 때도 그랬지만 이 컵홀더에 되어 있는 내장재 품질이 2열 좌석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뭔가 뒷좌석 승객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열은 이렇게 맨날 컵홀더를 되게 고급스럽게 해주는데 왜 1열은 맨날 플라스틱인 거야? 왜 1열이 더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주시는 건지. 네, 비아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아이코닉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손잡이가 그냥 일반적인 손잡이가 아니에요.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이거 음성인식 잘 되네. 이 손잡이도 뭔가 얘가 이름이 돌핀이잖아요. 그러니까 돌고래의 뭔가 그런 돌고래 약간 날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립감도 좋아요. 이거 딱 이렇게 누를 때 그립감도 되게 좋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운전을 할 때 자세를 맞추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자세로 딱 맞추는데 아까 시트가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세를 이렇게 맞췄을 때 뭔가 몸이 좀 구부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트 머리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리클라이닝을 좀 더 뒤로 해야지 몸이 조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핸들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어지네요. 이 차가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까 49.92kWh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비아디에. 그래서 출력으로 봤을 때 90마력이에요. 근데 캐스퍼 EV가 42kWh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어서 제가 알기로는 출력이 115마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뭐 사실 이렇게 좀 멈춰 있다가 저속에서 중속으로 뭔가 속도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그냥 경쾌하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큼 제가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봐도 뭔가 확 튀어나가는 초반 응답성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90마력이면 사실 수치상으로 이 차가 좀 낮잖아요. 90마력은 낮아. 그래서 돌핀 액티브로 넘어가면 이제 60.48kWh의 배터리를 달아서 출력이 한 150kW가 나오거든요. 환산하면 204마력 정도가 돼요. 그러면 뭐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는 한 뭐 2.0 터보 모델 넣었을 때 그런 출력이 나오게 돼요. 그래도 약간 뭐 출퇴근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을 좀 하려면 그래도 상위 등급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처럼 뭔가 살짝 경사로 구간인데도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거는 사실 90마력 치고는 경쾌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뭔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확실하게 밟았을 때는 사실 힘이 좀 부족해요. 전기차지만 좀 더디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을 때 탄력 주행은 어떻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속도를 끌어올리는 건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 속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탄력이 어느 정도 받으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달려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90마력이라고 하면 갖는 편견들이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의 90마력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연기관차 90마력이다? 이랬으면은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차의 이제 상위 그 돌핀 액티브로 가면 제가 204마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4마력으로 이 소형 전기 해치를 끌기에는 괜찮겠다. 좀
풍부하게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 모델에는 서스펜션이 후륜이 토션빔입니다. 돌핀 액티브로 가면은 멀티링크로 바뀌거든요. 근데 토션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막 통통거리는 그 승차감을 되게 싫어하죠. 약간 좀 저렴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지금 저희 PD가 타 있는데 뒷좌석 승차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통통 튀나요? 좀 튀지나? 그래요? 근데 약간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되게 좀 뭉툭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던데? 토션빔이라서 기대하진 않았는데 뭔가 깔끔하게 넘어갔어. 토션빔이라기보다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그런. 하중이 실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뭔가 통통거리는 거를 좀 억제해줄 수 있는 무게가 실린 거죠. 아무튼 멀티링크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서스가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하체의 어떤 노면 충격 같은 거를 좀 더 섬세하게 걸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션빔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잘 노면의 충격을 좀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요철을 넘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형 차들 중에서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을 보면은 과속 방지턱이나 아니면은 요철이나 뭐 포트롤 이런 거 넘을 때 되게 하나도 걸러주지 않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막 과속 방지턱을 조심히 넘는다고 해도 넘자마자 막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젠틀하게 넘어가서 노면 충격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잠깐만, 오늘 날씨가 춥긴 하고 해도 바람 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지금 막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A필러에서 들이치는 풍절음이 상당합니다. 차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450만 원. 뭐 상위 트림으로 간다고 해도 2,92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풍절음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요새 차들이 다 진짜 무슨 차 안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느낄 수 있는 것처럼 NVH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서스가 좀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서스는 좀 탄탄한데 뭔가 앉아있는 시트는 좀 쿠션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서스랑 시트의 쿠션감이랑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불쾌할 수 있는 충격들을 다 걸러주는 느낌이라서 달렸을 때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승차감이 되게 좋거든요. 아토3 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그래. 가격 대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보조금 지급받으면 2천 초에서 거의 막 중후반까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이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시승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랑 브레이크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 차량에 들어가시면은 운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토3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거든요. 스티어링도 컴포트 스포츠, 브레이크도 컴포트 스포츠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감각 자체도 아토3랑 거의 흡사해요. 스티어링 이 소형차를 끌기에는 괜찮은 감도로 되어 있어요.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서 휠을 잡았을 때 안정적인 감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역시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밟아봤을 때 컴포트 모드에서도 초반 응답성이 막 완전하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누르자마자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자마자 제동력이 바로 이렇게 딱 피드백이 오는 건 아니지만 페달을 밟고 조금 깊숙이 지그시 밟으면 제동력이 차근차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핀에도 ADAS 기능이 들어가요. 사실 제가 아토3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실행을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놓고 이 기능에 모든 걸 맡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돌핀으로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또 나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버튼은 그냥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토3 때보다 달라진 건 없어요. 동일한 시스템이 들어갔겠지만 왜 그때보다 주행을 더 잘하는 것 같지? 한 5초 정도
5에서 10초 정도면 핸들을 잡으라고 뜨는 것 같아요. 약간 치우치는 게 있어요. 차체가 좀 오른쪽으로 막 치우쳤다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가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직진 코스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곧잘 잡아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얘가 불안하냐? 약간 차선이 사선으로 이어지는 방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선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자율은 지금 막 뭐 테슬라에서 막 FSD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따라가려면 멀었다. 비아디가 그 부분은 빠르게 좀 캐치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핀을 타보니까 이게 기본형 모델이지만 진짜 갖출 거는 다 갖춰놨어요. 되게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양들도 다 들어갔죠. 뭐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갔고 회전형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1열에 열선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편의사양이나 옵션을 봤을 때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이제 2,420만 원이니까 그걸로도 봤을 때는 진짜 국내 소형 전기차 중에서 진짜 최저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돌핀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돌핀 액티브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차는 이제 2,920만 원이고 캐스퍼 EV의 시작 가격이 2,936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액티브로 갔을 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겨울도 잘 나야 하지만 여름도 잘 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1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가 훨씬 커지면서 주행 가능 거리도 354km가 나와요. 354km면은 겨울철 그 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생각했을 때도 300km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진짜 300km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열 좌석에 이제 승객을 태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돌핀 액티브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가 뭐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랑 서울시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아마 2천 초반에서 2천 중후반 가격대로 책정이 되겠죠. 캐스퍼 EV가 이 차와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경쟁 모델이잖아요. 크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차가 더 우위에 있거든요. 2열 공간도 더 넉넉하고 2, 3열 폴딩을 했을 때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뭐 패밀리카, 그러니까 아기가 한 명 있으면 그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캐스퍼 EV가 지금 정말 대기만 한 걸린다고 하는데 그 수요를 좀 뺏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앞전에 탔었던 아토3보다 돌핀의 승차감이 훨씬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핀이 캐스퍼 EV와 경쟁 차종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 둘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캐스퍼 EV는 뭔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차박에 관한 그런 광고 영상들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돌핀은 실내 거주성, 승차감, 사양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약간은 한 3인 가족의 패밀리카 정도로는 고려가 되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의 수요를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찐 2천만 원대 전기차 돌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